그 정보가 입수된 지 4일. 이번엔 당나라가 신라로 보내는 공식 사절단이 이미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은 작은 배를 타고 온 소촌포의 한 신라인. 당나라를 여행하는 외국인인 앤닌이 신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토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여기서 잘 판다. 그래서 배를 몰고 여기 옵니다. 지금도 중국의 항구 도시 양주엔 배를 타고 다니며 창살하는 사람들이 많다. 핸드폰을 통해. 지금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들의 정보 전달 수단은 자연 휴대폰. 我们在家里，这个货要发出来了，家里打电话过来，到这边问一下，如果是行的就过了，如果不行的说打到扬州不行，那我们就打到镇江，镇江如果不行，我们再奔南京，如果是在扬州行的，我们就在南京、扬州卖，扬州不行就到镇江卖，镇江不行就到南京卖，一路过来的。他这个货卖掉了没有？ 통신기기가 없던 9세기. 운하는 물산이 운송되는 물류 창고이자 정보가 모여들고 전달되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를 파악한 장보고 선단은 운하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활용하는 정보기지를 구축해냈던 것이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아주 조직화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단 자체가. 그래서 이 운하를 다니던 상인이나 혹은 또 그 운하에서 운송되어지는 이러한 상품을 파는 이러한 상인이나가 아주 조직화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있다. 또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물건이 생산이 되어진다. 또 값이 싸다, 비싸다 하는 이런 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서 그 수시로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면은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곳에 가서 장사를 하고 또 물건을 수집해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보고 선단의 위력을 확인한 앤닌의 구범 여행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그 여행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천태산에까지 이르며 9년간 계속된다. 일본을 떠나온 지 4년이 지난 842년, 앤닌은 수도 장안에서 초주 장보고 선단을 통해 일본에서 송금된 돈을 받는다. 금융 업무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게 언제냐면은 앤닌이 장안에 있으면서 계속 부법 여행을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장안에 있는 그 일본은 이제 그때 일본은 수도가 교토 아닙니까? 일본의 교토에서 뭐 하카다까지도 상당한 거리고 거기서 다시 이제 황해를 건너서 이제 초주에 가서 초주에서 다시 그 장안까지 가는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송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죠. 847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앤닌은 끝까지 장보고 선단의 도움을 받는다. 앤닌 일기엔 그가 귀국선을 마련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등주에 도착한 앤닌은 명주에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명주로 향했지만 곧 그 배는 취소됐다. 그러자 이번엔 명주보다 가까운 노산에 배가 있다는 정보가 전달된다. 등주에서 명주까지는 자동차로 달려도 일주일 거리. 그러나 장보고 선단은 9세기에 이미 현대와도 같은 빠른 정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장보고 선단은 선박과 인력은 물론 정보와 금융까지도 장악한 일종의 종합상사와도 같았다. 등주와 명주 사이는 삼천리길. 걸어서 가자면 4, 5개월은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요.
어떻게 해서 탄 며칠 만에 정확히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자, 그 엄청난 활동을 가능케 했던 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엔닌 일기에는 정보를 가져온 신라인은 작은 배를 타고 왔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해안과 운하변에 넓게 퍼져 살던 신라인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장보고의 정보망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신라 기기 중170인 구식어 절동. 신라 사람 170명이 음식을 구하러 중국 당나라 절동에 갔다는 기록인데요. 삼국사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8세기 말에서 9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신라 사회의 골품 제도를 견디지 못한 숱한 신라인들이 당나라행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책인 가경 적성지에는 황해연안 도시 황암에 신라인 집단 거주지가 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곳은 백수항이라 불렸다고 한다. 배수양을 아십니까? 배수양? 배수양을 아십니까? 不知道，可他不知道呀， 배수양? 就是这个百寿郎啊， 아, 这是 百寿郎。 황해, 즉 황암 시내 한복판 마을은 지금도 백수항이란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골목이 바로 신라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이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살게 된 것일까? 因为从这里通过去啊，下面就是江，是很方便的，很方便的啊，只有是1公里多的路嘛，就是江，这个江是一直可以是通海的，是吧？也可以是通到是临海，也可以是通到椒江，这2个地方都通的， 백수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해로 나가는 항구가 있다. 신라인들이 들어온 곳, 신라서라 불리기도 한다. 이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 신라인의 또 다른 마을 통원방이 있었고 작은 산 너머론 중국 내륙으로 가는 강이 흐른다. 这个江是临江，现在是退江的时候，江江的时候，它这个海就直接可以到达临海，到达退江。那么用新路来的、日本来的、这柳桥来的，它这个水啊都可以直接到这里。那从这里水呢也直接可以出海的，到达新路啊、日本啊、这个柳桥啊都有的。 또한 통원방 뒤편 마을 끝부분의 작은 산은 지금도 신라산으로 통한다. 신라인들의 무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것이 옛 신라인들의 무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천년이 흐르는 동안 무덤의 주인이 수없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인들은 바다가 보이는 이 산에 무덤을 만들었다. 고국을 등진 이들. 죽어서라도 멀리 신라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까. 황암 지역뿐 아니라 중국의 신라방은 대부분 황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그곳은 중국 내륙으로 연결된 강이 흐르는 교통의 요충지들이다.